조문숙TV 34회 스펙과 대학 9학년입니다. 지난 9월 신문 기사에서 보았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9월 17일자 동아일보입니다. 인적이 뜸한 오전 자취방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들고 와서 학교 휴지통에 버리고 가지고 온 1.5리터짜리 페트병에 학교 정수기에 물을 담아서 자취방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다. 또 학교 화장실에 비치된 손세정제나 두루마리 화장지를 자취방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대학 구내서점에서 새학기 교재를 구입해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거나 제본한 뒤에 곧바로 환불을 하는 사람, 7사람이 교재를 한 권만 구입해서 복사해서 복사본 7권으로 나누어 가지는 사람, 책을 사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서 이것을 프린트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대학생들입니다. 이 요즘 유행하는 대학 9학년 세대라는 말은 취업난 그리고 경기 불황으로 10년 가까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난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대학 9학년 세대의 쌓인 빚과 비싼 등록금 문제를 전체 국민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학 9학년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면 그 다음 9학년이 계속 생겨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침 이제 선거를 얼마 안 남겨놓고 있어서 정치인들은 이런 따가운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죠. 그러나 나는 그러한 표심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법학자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기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27살, 28살의 남성들입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해서 대학에 입학한 지 10년째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학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년이 된 후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살아오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벌 능력도 없이 도둑질 또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러한 범죄 행위를 쓰레기 봉투 사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다, 생수값을 아끼기 위해서다, 교재비를 아끼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다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끼기 위해서 생수 마셔야 됩니까? 그리고 손세정제 갖다가 손에 그거 발라야 하는 것입니까? 기사에 나온 모든 행위는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람은 그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누구나 20살이 되면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사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제 머지않아 30이 될 텐데 아직도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젊고 건강한 육체로 이미 쇠약해진 그리고 고생하는 부모의 등 위에 올라탄 채로 세상이 잘난 나를 몰라줘서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취업난과 경기 불황을 탓합니다. 그러나 취업난이나 경기 불황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직장을 다니거나 또 직장을 다녀야 되겠죠.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만 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탓을, 경기 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이 혹은 환상이 아닌지, 실제로 자기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과 스펙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들은 그 개성이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능력과 스펙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실제로 있는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 판단하고 그 입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대학 9학년 이 문제는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에서 이 문제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대학은 무조건 가는 곳, 웬만하면 가는 것이 좋은 곳,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학은 자신의 인생과 돈을 투자해서 구매하는 하나의 재화입니다. 그 재화가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면 구매하는 것이고, 또 그 재화가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구매할 능력이 없으면 구매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대학이라고 하는 재화는 빚을 지면서까지 구매해야 할 그런 상품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여유 있을 때 다시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그 스펙으로 넘어갑시다. 요즘 이구동성으로 스펙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려면 계속 스펙을 쌓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또 이제 졸업을 하려면 토익이나 한자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이 비용이 부담이 된다. 학생들이 불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출신 학교와 학점, 토익 점수와 자격증 소지 여부, 해외 연수나 인턴 경험 유무 등 대학 시절에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의 총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펙, specification, 이것은 사양, 자세한 설명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펙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고 가볍게 항상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팔에 이렇게 걸든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토트백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트백의 스페시피케이션 시트라고 해서 이게 스펙을 설명한 그러한 문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토트백의 스펙을 알아봅시다. 이 가방은 작다 보니까 가볍게 들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는 매우 가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개폐부를 보면 열쇠 구멍이 보이지 않죠? 그저 뚝딱 단추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퍼가 없습니다. 단지 요것만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밖에서 그냥 통과되는 부분입니다. 지퍼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부분을 보면 보통 가방에는 여기에 금속 장식을 해서 모서리가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죠. 그런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토트백은 우리 그 구두나 부츠 같은 데 쓰는 두껍고 튼튼한 가죽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얇고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 그런 조금은 약한 그런 소재로 만들죠.
자, 지금 이 토트백이 가지고 있는 스펙은 최강, 최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바로 그렇습니다. 다양한 최고의 사양을 모아놓은 것이 훌륭한 스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필요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사양을 갖춘 것, 그것이 훌륭한 스펙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열되고 있는 이 스펙 쌓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풍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스펙 쌓기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 그림의 토트백에 굵은 칼로 베어도 끊어지지 않을 굵은 체인, 쇠사슬로 끈을 달고 여기에다 커다란 자물통 해서 열쇠로 열 수 있도록 자물통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넓적한 금속 판으로 닳지 않도록 달고 그리고 소재는 웬만해서는 상처도 나지 않을 만한 군화용 이런 가죽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스펙은 다 갖추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스펙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는 이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증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스펙은 제품의 사양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반적인 제품과 우리 인간의 차이인 것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품의 경우에는 스펙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 스펙이라는 것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공산품의 경우에 어느 회사 상품, 그 상품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사양서, 이것이 만약에 선풍기다, 아니면은 PC다 그랬을 때 제품 사양에 나와 있는 부품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고 기재해 놓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교환하죠. 바로 반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다, 대학교 성적이 어떻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생산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토익 점수가 높으면 영어 해득력이 조금 낮겠죠. 자격증이 있으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연수라든지 인턴 경험의 유무도 그러한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그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업은 결국 직접 보고 인재를 선발합니다. 자,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에 스펙을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업은 이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나 능력 자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능도 없고 재능을 발휘할 능력도 없으면서 아주 긴 세월, 그 토익 점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오래 하면 좀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 이렇게 아주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스펙을 갖춰가지고 그 화려한 스펙을 자랑해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은 경쟁력으로 살아남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입사하기를 원하는 그 유능한 기업은 어떻게 오늘 유능한 기업이 되었겠습니까?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경쟁에 이겼던 겁니다. 유능한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는 능력뿐입니다. 설계를 배운 사람, 설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독창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세상에 뛰어드십시오. 법률 전문가는 법 논리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이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스펙에다가 인맥, 경력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력은 조금 경우가 다르겠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런 기업은 성공한 기업이 아닙니다. 시대에 뒤처진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얼마 전 TV 방송을 봤는데 방청석에 앉아있는 그 20대 중반이 넘은 이런 젊은이들 방청석 가득 있는데 정말 윤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마이크가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20대는 불안하잖아요. 20대는 앞날이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생각해보면 나이 20대는 지금처럼 매일매일 바쁘게 보냈고 무엇인가 할 거리를 찾아다니기에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상관없이 20대는 돈도 없고 경력도 별로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 대신 20대에게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경력을 요구하지 않죠. 그저 자신의 능력과 성실성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우리의 20대는 스펙과 처음부터 그럴듯하게 시작하는 자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20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또 지금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사회의 각 연령층을 생각해 보면 20대는 불안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이런 결핍 이런 걸 느끼고 그런가 하면 60대 이후에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저 여생을 보내고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층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면서 허덕허덕 인생을 보내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위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벼락부자가 되면 지금 하는 일을 때려치우겠다. 복권이 당첨이 되면 내가 다니는 직장 그만두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것 같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세상이 좀 알아주지 않고 필요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 자체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힘이 들 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현재의 모든 조건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이 아니라 여기에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면 무엇을 합니까? 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조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을 하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해야 할 시간에 그러다 보면 오늘은 조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의 조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일의 조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일을 하겠죠. 그러면 조건만 채우다가 조금만 더 좋으면, 조금만 더 스펙을 쌓으면 진짜 하려는 건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때 조금만 더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지금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사는데 왜 남에게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20대 여러분, 지금도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도록 아직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 학구열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역시 기여를 할 것이고 그분들도 많은 성취를 이룰 것이기에 굳이 뭐라고 할 것은 없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하버드 대학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대학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법학에 관해서 말을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학에 다닐 필요는 있지만 유학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마다 어떤 구역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깊이 있는 연구와 어떤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들도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고등학교만 마치고 대학 4년 혹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학 10년 이 인생을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보내지 않는 사람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대학 진학의 문제, 언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대학을 다닌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인간의 삶에 높고 낮음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